미국 주식 투자를 딱 시작하려고 하면 또 이런 걱정부터 들려오죠. 22% 세금 너무 무서운데? 환율은 또 어떡하지? 하고요. 맞아요. 특히나 소중한 우리 은퇴 자금을 굴려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막연한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제가 숫자로 그리고 구조로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꼭 한 번쯤은 나오죠. 야, 미국 주식 그거 수익 나도 22%나 세금으로 떼가면 남는 게 뭐 있냐? 이 한마디에 와,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마음이 그냥 싹 식어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22%라는 숫자, 이 벽 앞에서 그냥 포기해버리십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22%라는 그 숫자 뒤에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한번 따져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관문. 모두가 무서워하는 바로 그 22% 세금의 실체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딱 알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실 거예요. 네, 일단 22%라는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20%에다가 지방세 2%가 더해진 세율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2%가 내가 번 돈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첫 번째 진실. 미국 주식 투자에는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바로 기본공제라는 아주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년에 250만 원까지 수익을 냈다? 그럼 내야 할 세금은 그냥 0원입니다. 0원. 계산하는 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총수익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25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딱 그 금액에만 22% 세금이 붙는 겁니다. 전체 수익의 22%를 그냥 곱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1년에 딱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보죠. 그럼 여기서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낼까요? 아니죠. 먼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할 돈은 750만 원이 되죠.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실제 내는 세금은 165만 원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220만 원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수익에 대한 실제 세율은 16.5%로 뚝 떨어지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세금 계산하는 법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금은 오직 실현 이익에만 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산 주식이 2배, 3배, 아니 10배가 올랐다고 해도요. 그걸 팔아서 내 통장에 현금으로 딱 넣기 전까지는 세금을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금은 오직 내가 매도 버튼을 눌러서 수익을 내 주머니에 넣는 순간, 즉 실현하는 그 순간에만 발생합니다. 아니, 어차피 언젠간 내 세금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복리의 마법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세금 내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 원래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그 돈까지 계속 내 계좌에 남아서 또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자산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똑똑하고 적극적인 절세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세금에 대한 오해는 좀 풀리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걱정거리, 바로 환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차손, 이 말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시죠? 근데요, 이 환율이라는 걸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오르락 내리락하는 단기 환율만 보면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 바로 장기적인 구조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중심 경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화가 약세인 게 수출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인구 감소 같은 장기적인 부담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 즉 대장돈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원화가 장기적으로 달러를 이기고 계속 강세를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건 역사가 증명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경제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땠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2022년 전 세계가 금리를 막 올릴 때 예외가 있었나요? 아니요. 예외 없이 달러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불안해지면 돈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그게 바로 달러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주식 투자의 또 다른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 내 자산을 달러라는 통화에 나눠 담는 아주 중요한 통화 분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 전 재산이 전부 원화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국 경제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걸 그냥 꼼짝없이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면 미국 주식 투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에요. 하나는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성장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줄 달러라는 든든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거죠. 일종의 통화해지 효과를 할까요? 특히나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 우리 은퇴 자산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또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 얘기도 하고 환율 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대체 뭘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그건 바로 성장률 그 자체입니다. 세금, 환율,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 시장이 가진 그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과 한국 시장의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에서 오는 결과는 우리가 걱정하는 세금이나 환율 비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작은 비용 아끼려다가 훨씬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위험 아닐까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 같은 장기 자산은요, 매일매일 바뀌는 환율이나 세금 같은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이 앞으로 더 길게, 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걸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금과 환율에 대한 막연한 오해를 풀고 몇 가지 중요한 팩트들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에 대해 던지는 질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22% 세금은 250만 원을 빼고 계산한다. 둘째,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0원이다. 셋째, 달러는 리스크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안전판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성장률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내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세금 걱정은 없지만 성장이 멈춰버린 자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과연 나의 노후의 진짜 위험한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이렇게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세금은 더 큰 성장을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율은 위험을 나누는 분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단 하나의 진짜 리스크는 바로 저성장 그 자체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은퇴 자산의 미래는 단지 세금을 피하는 길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성장의 구조 위에 내 자산을 올려놓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에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